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15번째 시간으로 차범근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범근 1553년 5월 22일 대한민국의 은퇴한 축구선수로 현대 축구 지도자, 해설가,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선수 시절 포지션은 공격수이며 1980년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푸스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였고, 다른슈타트, 아인라후트, 프랑크푸르트, 바이어, 리버쿠젠 소속으로 뛰었다. 1972년부터 1986년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으며 최다 득점 선수로 기록되었다. 그는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1978년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고, 1972년 AFC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며 아시아인으로서는 역대 최다 득점이 되는 리그 통상 98골을 기록하였다. 독일에서 활약했을 당시 차붐이란 애칭으로 불렸으며, 국제축구 역사 N 통계연맹, 영국 ESPN 통신, 아시아축구연맹 등에서 20세기 아시아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월드사커지에서는 잊을 수 없는 100대 스타, 20세기 축구에 영향을 미친 백인에도 선정되었다. 은퇴 후 MBC 해설위원으로 해설가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0년 피파 월드컵과 2012년 하계올림픽에서 SBS 해설위원을 맡았다. 가족은 부인 오은미, 딸 차하나, 아들 차두리, 차셋째, 며느리로 배우자 한채아가 있다. 차범근은 이전 A매치 기록은 121경기 55골이었으나 2014년 11월 4일 대한축구협회에 의해 135골 58골로 수정되었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비로 인해 기록이 수정 중이다. 개요. 차범근은 경기도 화성군 알룡면 송산리, 현재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출생으로 그의 종교는 개신교이며 화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할 당시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의 로마자 표기를 부르기 어려워 차붐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빠른 공간 침투와 공중전의 강한 면모 때문에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이남일녀, 차하나, 장녀, 차두리, 장남, 차셋째를 두고 있다. 1979년 차범근, 1976년 10월 공군에 입다해 사병으로 복무 중인 1978년 12월에 독일 분데스리가 다른슈타트 98로 이적하였지만 병력 관련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당시 차범근은 공군팀 전력 강화를 꾀하던 참모총장의 권한으로 2년 뒤 전역을 약속받고 공군에 입대하였다. 약속된 1978년 12월 복무기간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특별 휴가를 받아 독일로 떠나 다름슈타트 98 입단 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 30일 보훔과의 리그 경기에 출전해서 77분을 소화했고, 키커 평균 3점을 받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며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러나 공군의 입장 변화로 1979년 1월 5일 다시 귀국 후 복귀해서 독일로 다시 나가지 못하고 1979년 5월 31일 만기 전역하였다. 병역 관련 문제를 해결한 후 1979년 7월 분데스리가 아인트라후트 프랑크푸르트에 스카우트된다. 스카우트 후에 곧바로 1980년 팀을 UEFA컵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팀이 DFB 포칼 우승컵을 드는 데 공헌하였다. 1983년 7월 분데스리가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여 1988년 다시 한번 UEFA컵에서 우승하였다. 이 우승으로 차범근은 각기 다른 두 팀에서 UEFA 우승을 차지한 9번째 선수가 되었다. 1989년 현역에서 은퇴한 차범근은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리그 경기에서 98골을 기록하며 기존 네덜란드
빌리 리펜스의 기록 92골을 경신하고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1999년 스위스 스테판 사피자가 106골로 경신했다. 그리고 자본건의 308경기 출전은 1977년 덴마크의 올레 비에론모세가 수립한 323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전 기록이지만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게이 바바레즈가 경신했다. 또한 차범근이 1985년 86 시즌에 기록한 17골은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아시아 선수 출신 선수 중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한 10시즌 동안 단 한 장의 옐로카드만 받았을 정도로 투철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국가대표팀 경력 1970년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1971년과 72년 연속으로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고려대학교 학생 신분이던 72년에 당시 최연소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5월 7일 이라크 AFC 아시안컵 경기에서 데뷔하였다. 1986년 피파 월드컵에도 참가하였다. 국가대표로 발탁된 후 1976년 9월 11일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말레이시아전에서 1대4로 뒤지고 있을 때 후반 83분, 87분, 89분에 단 6분 만에 헤드트릭을 기록해 무승부로 만든 일화가 유명하며 특히 일본과의 정기전을 치를 때마다 눈부시게 활약하였다. 1986년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였던 86년 6월 10일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자신의 마지막 A매치가 되었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국가대표로 130경기에 출전해 58골을 넣었는데 A매치 58골은 대한민국 선수 중 A매치 최다골 기록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 플레이 스타일 승부차기 실축 경험에 따른 공포감으로 실제 경기에 승부차기 기회가 와도 자신이 찬 적이 거의 없었지만 대표팀 A매치 통산 135경기 58골, 분데스리가 통산 308경기 98골을 득점할 만큼 탁월한 골 결정력을 자랑했다. 또한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98골 중 페널티킥에 의한 득점은 단 한 골도 없다. 체격이 좋은 편인데다가 경마장애로 보내도 좋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들 정도로 빠르게 돌진하며 드리블하는 스타일로 상대 수비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신체 조건이 좋고 거친 몸싸움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분데스리가에서도 그의 공격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대표팀에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사이드에서 돌파하는 윙 역할을 많이 맡았고 결과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후 윙을 활용한 대한민국 축구와 국가대표팀의 공격 방식은 대표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변병주, 서정원 등으로 이어졌다. 클럽에서의 포지션은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표팀에서는 윙으로 분데스리가에서는 센터 포워드로 뛰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3-5-2 전술을 자주 사용했는데 자본가는 투톱 중 한 명으로 뛰었지만 필요할 땐 윙어의 역할을 해주는 탓에 투톱 중 처진 곳에 위치했다. 즉 분데스리가에서 정확한 그의 포지션은 윙어 역할을 해주는 처진 스트라이커였다. 언제나 정확한 슈팅을 하였고 골대를 크게 빗나거나 의의없게 높게 뜨는 슛은 거의 쏘지 않았다. 그는 묵직한 느낌을 주면서도 강하고 빠른 슈팅을 하였다. 그의 슈팅 자세는 마치 교본과 같아서 당시 스포츠 잡지나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잡지에 그의 슈팅 순간 모습이 연속사진으로 실리기도 하였다. 볼 간수에 능해 안정된 플레이를 펼쳐 상대 선수에게 좀처럼 공을 빼앗기지 않았다. 청소년 국가대표 시절 헤딩 경합을 하다가 콧뼈를 크게 다친 이후 한동안 헤딩 슛은 별로 하지 않았으나 부스발 분데리스가 데뷔골을 헤딩골로 장식한 후에는 헤딩슛에도 일가견을 보였다. 지도자 경력 독일에서 영국 귀국 후 자본건 축구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본인의 고려대학 선배이자 팬이었던 뽀빠이 이상용 방송인이 1984년 6월 10일 개최된 어른이 축구교실 사회를 맡기도 했었다. 1990년 11월 23일 K리그 팀 울산 현대의 감독을 맡아 1991년
K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4년 시즌을 마치고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어 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997년 1월 7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는데 당시 대표팀의 상황은 어수선했다. 불과 한 달 전인 1996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1996년 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에 2대6으로 기록적인 대패를 당하며 박종환 감독이 불명예 퇴진했고 선수단의 분위기도 매우 어수선했다. 차범근은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며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범근은 자신이 경험한 분데스리가 시절을 토대로 독일식 축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서서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 프랑스 월드컵 아시안 최종 예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조였는데 무엇보다 숙적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한 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 역시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우선 잠실 운동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의 1차전에서 예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으나 우즈베키스탄과의 2차전에서 동점골을 허용하며 후반 종료 3부전까지 1대1로 무기력한 경기를 했다. 다행히 후반 42분 이상윤의 터뜨린 천금같은 결승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2연승을 기록한 대한민국은 본선 진출에 있어 최대의 고비인 일본과의 원정 경기를 9월 28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치르게 되었다. 반드시 월드컵 본선에 첫 진출하겠다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고전했고 결국 후반 20분 고정원의 패스미스로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일본의 가모시오 감독은 선제골을 지키기 위해 로페스와 와그너를 빼고 수비수 아기타 유카타를 넣는 수비전술을 펼쳤고 이를 눈치챈 차범근은 수비수 홍명보에게까지 공격에 적극 가시할 것을 지시하여 공격 전술로 맞불을 놓았다. 이 전술이 적중하여 마침내 후반 38분과 41분 잇따라 골을 기록해 2대1 역전승을 거둬 대한민국은 3연승으로 비주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되었다. 이 경기는 소위 도쿄 대첩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힌다. 그리고 10월 4일에는 조2 아랍에미레이트와 잠실 운동장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전반전에 아석주의 선제골로 경기가 쉽게 풀리는 듯해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극적인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후반에 유상철의 페널티킥과 이상윤의 헤딩골로 3대0 승리를 거둬 4연승을 기록한 후 중앙아시아 원정 2연전에 돌입하였다. 카자흐스탄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여 연승가도에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 경기에서 예상외로 활발한 움직임으로 5대1 대승을 거둬 조 1위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후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예상 밖 무승부로 프랑스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잡는 데 성공해 2002년 피파 월드컵 개최국 자동 진출까지 합쳐 5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